현역가왕 3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트로트 서바이벌 판이 조용할 날이 없긴 했지만 이번 회차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뒤엉켜 폭발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대형 사고급 회차가 터져버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실시간 댓글창은 물론이고 각종 커뮤니티, 팬카페, 영상 클립마다 분노와 탄식과 한숨이 뒤섞인 글들이 폭우처럼 쏟아졌고 그 한가운데에는 단 세 글자, 바로 빈에서라는 이름과 함께 서주경, 강문경, 그리고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거대한 회오리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무대 자체보다 무대 뒤의 인간관계와 말 한마디, 표정 한 번이 더 무섭다. 그리고 그 말은 이번 현역가왕 3사태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증명돼 버렸습니다. 무대 위에선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무대 밖에서는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표정, 한 사람의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향해 칼날처럼 날아갔으니까요. 시작은 분명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조명은 따뜻했고 관객석에서는 설렘 섞인 박수가 나왔고 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들인 스타일링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명의 골목길을 뚫고 올라온 가수 특유의 단단한 눈빛에 아직 어린 나이에서 오는 풋풋함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심사위원단을 스치듯 비추는 순간 시청자의 가슴은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대체로 평온하거나 기대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와중에 유독 한 사람, 서주경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주름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결심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오늘은 누군가를 향해 칼을 빼들겠다는 각오가 그대로 얼굴에 적혀있는 듯했죠. 노래가 끝났을 때 많은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박수를 치거나 아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대 자체만 놓고 보면 물론 완벽한 무결점 무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빈에서다운 색깔과 26년 가까이 쌓아온 뽕필창법의 장점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무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무대가 아니라 그 뒤에 몰아쳤습니다. 심사평 시간이 되자 서주경은 마이크를 집어들기도 전에 이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멘트는 얼핏 들으면 추억 어린 칭찬 같았습니다. 옛날에 데뷔할 때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말은 마치 칼집에서 살짝 꺼낸 칼날처럼 반짝였고 이어지는 문장은 그 칼날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상대의 자존심을 마구 베어내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습니다. 연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연식이 그 정도면 자기 스타일이 정립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색깔로 서 있으면 어디서 버티겠냐? 그런 식의 뉘앙스가 섞인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노골적인 인신공격처럼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식이라는 표현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도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인데 그걸 한평생 노래판에서 버텨온 후배 가수에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린 그 장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사평은 다른 참가자의 이름을 끌어들이며 더 날이 서기 시작했죠. 아직 본 무대도 서지 않은 새파란 후배 강문경도 아니고 다른 젊은 가수들을 예로 들며 마치 빈에서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양 비교를 해버리는 장면은 대중의 눈에 너무 노골적인 망신주기처럼 비쳤습니다. 심사위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신의 취향과 감정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꼰대의 전형 아니냐, 평가가 아니라 감정 배설 아니냐, 이런 비판이 순식간에 폭발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빈에서가 선배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했다면 이 사단은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빈에서는 그렇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년 동안 한 길만 파오며 자기 색깔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답게 선배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제 노래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확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해버립니다.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불난 곳에 기름을 들이붓는 결정적 한방이 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주경의 얼굴은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 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이 말이 터지는 순간 시청자들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기 의견에 상대가 반박했다고 해서 갑자기 주위 사람들까지 방패막이로 끌어들이며 혼자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이 패턴.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소름 끼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이라고 느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본인의 말에 있는데 그 책임을 눈앞에 후배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또 다른 심사위원들까지 은근히 끌어들여 집단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태도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또 다른 이름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강문경.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믿기 힘든 소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주경이 유독 강문경에게만 후하다. 강문경을 감싸고 도는 심사평이 유난히 많다. 여기에 예전부터 떠돌던 두 사람의 스캔들설까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을 수시로 들락거린다더라. 둘이 실질적 연인 아니냐. 스승과 제자를 가장한 애매한 관계 아니냐.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들이 마치 불이 붙은 기름처럼 순식간에 번졌죠. 마치 이번 막말 심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쏟아낼 다른 타깃을 찾은 듯 강문경과 서주경 사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소문이 실체는 생각보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듯 서주경은 오랫동안 강문경의 소속사 대표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무명 시절, 지방 행사와 뒷골목 무대를 전전하던 그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린 사람이기도 했고, 업계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부터 무대에서 살아남는 생존 노하우까지 하나하나 몸으로 알려주던 업계에서 말하는 진짜 은인에 가까운 존재였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회사 사무실이자 작업실이 곧 집이고 집이 곧 연습실이 되다 보니 출퇴근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곡 회의를 하다가 야식 한 끼 먹고 녹음 끝난 후 집에서 쉬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눈팅으로 한 장면만 찍어 올리면 그게 순식간에 엉뚱한 소문이 씨앗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인터넷만 켜면 남의 사생활을 추리소설처럼 소비하는 시대. 이런 맥락을 통째로 삭제해버린 채 남녀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을 오갔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연인설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도 저급하고 게으른 상상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이 스캔들설은 계속 재소환됐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분노의 화살은 서주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분노를 정당화할 더 자극적인 조각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말 심사는 비난의 불씨였고 강문경과의 스캔들설은 그 불씨에 던져진 휘발유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진짜 궁금해지는 건 이 지점입니다. 대체 왜 서주경은 비내서에게 그렇게까지 매서운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칼날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의 실체와 막말 심사의 이유는 정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우연히 겹쳐버린 걸까? 과거를 조금만 들춰보면 그녀 역시 이 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서바이벌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본명 조연으로 살다가 이름을 바꾸고 또 바꾸며 강렬한 이미지 한 방으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모릅니다. 무대 뒤에서 어깨를 두드려줄 선배 하나 없던 시절, 스스로를 갈아 넣어버리듯 살아남은 세월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버텼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쉽게 울고 쉽게 흔들리냐는 꼰대식 마음가짐.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겪은 고통을 후배들도 어느 정도는 겪어봐야 진짜 살아남는다고 믿는 뒤틀린 애정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한편 빈에서는 어떨까요? 26년 동안 자기 색깔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누구는 스타일을 바꾸라 하고 누구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다시 세팅하라 하고 누군가는 옛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듣다 보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되기 쉽죠. 그래서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내 노래를 들으면 된다. 내 길은 내가 간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가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연식이 어쩌고, 이제 와서 스타일이 어쩌고, 시대가 어쩌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칼날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맞받아쳤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과거와 성격, 그리고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립니다. 서주경에게 빈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한때 챙겼던 동생이자 후배이면서도 이제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신만 고집하는 내증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빈에서에게 서주경은 큰 도움을 주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은인이지만 동시에 세월이 흐르며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잣대로만 평가하려 드는 갑질 선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이 무대 위 단 몇 분의 심사평이라는 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밀려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본 처절한 막말과 눈물, 그리고 맞받아치기가 동시에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렇게까지 후배의 자존심을 가루로 만들듯 말로 후려치고 연식 운운하며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화법을 써놓고 정작 최종 선택의 순간이 되자 서주경은 망설임 없이 합격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 모순덩어리 같은 장면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짜 실체를 드러내는 키워드일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우리 동생이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매섭게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져 나가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아직은 버텨야 할 무대가 남아있다. 그런 뒤틀린 애정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강문경 스캔들의 실체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유난히 가깝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편애의 기운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쪽은 자신이 처음부터 키운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자 이번 판에서마저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숨어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에게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밤낮 없이 매달리는 고마움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한 줄짜리 연애 스캔들로 축약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문제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키워드만 남게 됩니다. 막말, 스캔들, 비난, 폭주. 이 세 단어만이 클릭을 부르는 자극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역가왕 3빈에서 막말 사태, 서주경 비난 폭주, 강문경 스캔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혼자 견디며 굳어버린 선배의 자존심, 오랜 무명 끝에 이제야 날개를 펴보려는 후배의 고집,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속사와 방송, 시청률과 서바이벌 규칙이 뒤엉켜 만들어낸 복잡한 이해관계.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증폭기가 붙으면서 원래의 사건은 점점 왜곡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자극적인 부분만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할 실체는 두 사람이 정말 연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막말과 한 사람의 고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거대한 마녀사냥과 스캔들 장사로 번져버렸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상처가 가장 깊어졌는지, 방송국은 이 논란 속에서 또 얼마나 달콤한 화제성의 이득을 챙겼는지, 시청자인 우리는 남의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재단하며 소비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주경의 막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심사위원이라면, 특히 후배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적절히 조절할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을 후배에게 투사하며 공개된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멘트까지 서슴지 않은 건 분명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뒤틀린 애정이었다 해도 진심이 어쩌니 해도 분명한 사과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빈에서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스타일만이 정답이라는 고집이 때로는 나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대중 앞에서는 가수라면 변화를 향한 최소한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논란 속에서 차갑게 깨닫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나오는 사람만이 진짜 무대 위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결말은 단순합니다. 다음 녹화장에서 서주경이 먼저 걸어나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은 나도 감정이 너무 앞서서 말이 과해졌다. 내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표현이 완전히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리고 빈혜서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특유의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죠. 저도 선배님 말씀 귀담아 듣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 고집도 조금 풀고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서 강문경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다른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그 장면을 받아주는 모습. 그런 장면이야말로 이 피로한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보는 진짜 대반전일지 모릅니다. 현역가왕 3빈에서 막말 파동, 서주경 비난 폭주, 강문경 스캔들 실체.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댓글과 영상 제목, 뉴스 헤드라인을 달궈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키워드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사람의 눈물과 자존심, 오해와 애정, 그리고 너무 쉽게 남의 삶을 단정지어버리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스캔들의 실체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음모론도 충격적인 비밀 연애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진짜 실체는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빨리 등을 돌리고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만 믿고 싶어하는 이 날카로운 시대에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막말은 사라질 수 있어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스캔들은 잊혀질 수 있어도 그 과정을 겪어낸 사람의 심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의 실수 하나, 말 한마디를 영원한 낙인으로 박아버리는데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 비 온 뒤에 더 단단해진 땅 위에서 서주경과 빈혜서, 강문경이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같은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함께 응원해줄 준비가 돼 있는지 말입니다.